네, 흥미가 뚝 떨어질 만한 시장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건 바로 이 코너 함께 하셔야겠죠. MTN 이학용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참 난립니다. 이 가운데 저희라도 좀 즐거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네, 어제는 태양광 얘기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오늘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뉴스가 전해졌죠. 네. 이 완다그룹이 네. 그 인터스텔라 만든 업체를 인수한다. 이 얘기 들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레전더리라는 큰 또 영화사인 맞아요, 메이저 맞아요. 영화사인데요. 네. 인터스텔라 뭐 유명한데요. 인터스텔라만 보면 약간 또 안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보시면 다크나이트 시리즈 있고요. 아하. 또 주라기 공원은 물론 디즈니인데 그 같이 공동 제작하는 회사가 바로 여기 레전더리거든요. 바로 이 회사를 완다그룹 하면 또 시청자분 아실 분 계실 텐데요. 네. 포브스 선정 세계 10대 그룹이 되겠고요. 당연히 중국에서 제일 돈 많이 갖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창업한 회사 바로 완다그룹이죠. 왕수추인가 그 그렇죠, 회사인데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레전더리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바로 이거를 소프트뱅크에 팔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EXID와 함께도 또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완다그룹의 행보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화 제작사였나요? AMC? 거기도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AMC는 뭐 TV 채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극장 체인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CJ, CGV 같은 거 하는 큰 영화 배급 극장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AMC가 되겠는데요. 완다 시네마 라인이 최대 주주로 올라갔고요. 작년에였나 26억 달러 인수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말 큰 손 중에 큰 손이 바로 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최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렇고 이런 엔터 산업에서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M&A를 하면서 자신들의 사업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자꾸 중국이 컨텐츠 쪽으로 이렇게 발을 넓혀가는 것인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영화 만들어도 이런 것도 재밌겠지만 네. 그보다는 중국 자체의 극장 산업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박스 오피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박스 오피스가 무섭게 커가지고 있는 거죠. 2010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1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작년에 72억 달러로요. 무려 5년 만에 5배가 커졌죠. 15 곱하기 5면 70 이상 되잖아요. 네. 그만큼 5배가 늘어났고요. 규모로 보면 이렇게 되면 2020년 정도 되면 100억 달러가 돼갔고요. 규모 자체를 보더라도 미국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영화 만든다 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은 무시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또 그 차트가 또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전망치까지 보면 정말 불같이 열어쓰는 모습이 되는데요. 1인당 영화 관람횟수만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될 텐데요. 네.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연간 4편 이상 봅니다. 우리 한국 영화. 1인당요. 예, 우리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영화는 제일 많이 제일 보는 많이 나라예요. 보네요. 네. 미국도 4편 정도 보는데 여기 보세요. 중국 조금 들어봤자가 한 편이야지 안 되거든요. 아하. 그 중국 사람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이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보다 4배 정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그냥 수학만 하더라도 곱하기 4배.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먹거리가 커지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 되겠죠. 네, 일단 중국에서는 영화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아직 는다고 해도 많지 않고요. 더 늘어날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산업이 되겠죠.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알리바바 업체에서도 네. 또 영화 산업에 뛰어든다, 콘텐츠 산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혹시 영화 미션 임파서블 보셨어요? 봤죠? 미션 임파서블 보면 딱 제작사가 파라마운트가 나오는데요. 네.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건 저는 딱 기억해요. 알리바바 모션 픽처 뭐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 알리바바가 두 번째로 들어갔고요. 알리바바랑 파라마운트는 이미 상호 협력 계약을 이미 맺었고요. 또 월스트리트저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영화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거죠. 네, 뭐 어떤 산업에서건 이제 중국의 영향력은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위원님, 네. 저희도 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뭐 손잡고 네. 뭐 한중 FTA 때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요. 뭘 잔뜩 준비를 좀 해놔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얘기하면 동양적인 어떤 감성에 있는 우리의 콘텐츠가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네. 흔히 얘기해서 트렌드한 영화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애하고 이런 영화 있죠. 네. 드라마 있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영화 드라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연애를 해요. 탐정도 연애를 하고 의학 드라마도 연애를 하고
예를 들어서 폭력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결국 영화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부 내부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연애하는. 여하튼 트렌드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노하우, 제작에 대한 싸게 빨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중국 사람이 관심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작년 연말에는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네. 완다 시네마랑 CJC 집은 맞교환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일부 크게 뉴스가 나왔다가 바로 CJC 집에서 부인 공시했는데요. 그만큼 중국에 노리는 중국에서 노리고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이런 각 기업들의 파트너십 관계는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콘텐츠 쪽으로, 엔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맞으면 되겠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이제 중국 제가 몇몇 나라 130개국인데 우리나라 좀 바로 서비스 아마 우리 시청자는 바로 이제 오늘부터 가입해서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무서운 것이 넷플릭스가 이미 일본에서는 9월 2일부터 유료 사업을 시작해갖고요. 네. 일본에서 이미 자체 제작 드라마를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틀리에라는 드라마를 하고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넷플릭스가 뿐만 아니라 중국 이런 기획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콘텐츠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일본 드라마인데 넷플릭스가 만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프랑스에서도 만들고 인도에서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가 국내 아마 제작사랑 같이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 일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식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네. 각종 M&A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겠고요. 협력, 각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넷플릭스랑? 넷플릭스가 됐건 완다가 됐건 네네네. 그런 쪽이 앞으로 사업 기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은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요. 저희 핸드폰에 지금 넷플릭스 다운받으면 곧장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서비스? 7불 99불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한 달은 또 무료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넷플릭스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TV나 다 비슷한 개념이 되겠는데요. 네. 앞으로 수많은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이 아마 본격화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한 달은 무료라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지속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런 콘텐츠 엔터 산업의 변화, 앞으로 M&A가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탑픽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중국 내 극장이라든가 영화 쪽에 관련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 뭐 당연히 호재가 되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M&A라든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여태까지 또 하나는 기존 방송국, 극장, 제작사, 배급사에 아주 철저한 어떤 그 카르텔이 대한민국에도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닐까, 네트워크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넷플릭스라든가 중국의 완다, 알리바바가 들어오면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창출되면서 밸류체인의 변화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밸류체인이 크게 변할 때 주식시장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올해도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크게 움직일 만한 것들이 잘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잘 찾은 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탑픽으로 제가 좀 선정해 봤는데요. 이게 어느 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던 CJC 집은 지겹도록 말씀드려갖고요. 맞아요. 어저께 깔끔하게 사상체육과 같거든요. 그게 CJC 집이고 우리 또 J 콘텐츠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JTBC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관련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글로벌 투자를 위해서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IMAX, 그렇죠. 홍콩 하신 분은 IMAX 차이나가 되겠는데요. 심천은 지금 거래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수는 없는데요. 완다 시네마가 뭐 갑 중에 갑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엔터 관련한 이야기 쭉 풀어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도 소개가 됐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항영의 딱 이거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